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언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네요. 얼마 전 언니가 파혼을 했거든요. 사실 언니의 남편 될 사람, 즉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비형부가 되겠죠. 연애할 때부터 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길게 말하자면 복잡하지만 저희 언니는 저 때문에 대학교도 포기하고 연애도 거의 못 해본 불쌍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저런 거지 같은 남자를 만나 마치 팔려가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불편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파혼한 이유를 듣고 보니 어떻게 저런 쓰레기들이 다 있나 싶습니다. 너무 화나고 열받아서 이렇게라도 널리 알리고자 사연을 남기는 거고요. 저희 집은 한때 요식업으로 돈을 많이 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집도 자가로 가지고 있었고 돈 걱정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 예상할 만큼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자매가 어렸을 때라 특히 저는 아예 기억이 안 나지만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열심히 만족하면 살았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겼겠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법 아닙니까? 나름대로 돈 버는 재미를 맛본 아빠가 무리에 무리를 해서 엄청나게 큰 고깃집으로 확장을 하신 거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거듭되는 경기 악화가 동시에 시작되는 바람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저렴한 곳들로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단가가 비싼 축에 들던 저희 고깃집에는 빠른 시간 안에 손님들이 뚝 끊어져 버린 거죠. 이윽고 너무 손님이 없다 보니 근처 공장 사람들에게 점심 장사를 하면서 월세만 간신히 유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마저도 적자를 막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개업하고 1년 만에 2억이라는 대출빚만 남긴 채 가게를 닫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대출금 다 갚고 저희 가족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이 안정을 찾았지만 한창 빚 때문에 힘든 시기에 고등학생이었던 언니는 인문계 대신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벌어 가정 형편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나중에 말해주더라고요. 그나마 언니보다 6살이나 어렸던 저는 저희 집이 가세가 기울어 힘든 것도 체감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하게 자랐어요. 모두 다 부모님과 언니 덕분이죠. 특히나 언니는 제가 미안하다고 말을 할 때마다 괜찮다며 저를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라며 자기 쓸 돈도 없었을 텐데 수시로 저한테 10,000원, 20,000원씩 용돈도 찔러주는 착한 언니였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온 그 남자는 찌질해도 너무 찌질한 인간이었죠. 한 번은 언니가 몇 년 동안 회사 내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접고 독립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물론 넓고 비싼 집은 아니었지만 입사하고 쭉 동료들과 숙소 생활만 했던 언니는 이제야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며 뛸 듯이 기뻐했고 이사하는 날 저와 언니 그리고 언니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 모여 조촐한 파티를 열었죠. 파티라고 해봐야 거창한 건 아니고 치킨이랑 족발 같은 배달 음식 시켜놓고 맥주를 마시는 정도였거든요. 한참을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자연스럽게 언니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언니 남자친구는 말로만 누구지 누구지 그러면서 정작 나가볼 생각도 안 하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안전고리 걸고 문만 살짝 열어서 봤더니 아래층이라고 하면서 50은 넘어 보이는 아저씨가 서 있는 겁니다. 저희 보고 왜 이렇게 쿵쿵거리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희 모두 가만히 앉아서 음식만 먹었는데 쿵쿵 소리가 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2시간 넘게 앉아만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졌죠. 그러면서 아마도 다른 집에서 그런 것 같은데 잘 좀 확인해 보시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지르시라. 저희는 정말 아니라고 하고 겨우 돌려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물론 남자 여자 차별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언니 남자친구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아랫집 아저씨가 그 난리를 치고 돌아가기까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언니 남자친구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군요. 당시 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자라고 무조건 보호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남편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저 혼자 안 내보냈을 거예요. 사태가 해결되자 다시 족발을 처먹기 시작하는 언니 남친이 너무 얄미워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지금 고기가 넘어가냐고요. 만약에라도 이상한 사람이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리고 이제 계속 여기서 살아야 하는 언니가 걱정도 안 되냐 했더니 글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런 건 집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랍니다. 자기는 손님일 뿐인데 왜 나서야 하냐고요.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언니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 게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언니에게 남친과 헤어지라는 말을 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도 언니와 언니 남친의 1주년이었을 겁니다. 며칠 전부터 잔뜩 들뜬 언니는 당일날 2시간을 넘게 꾸미고 나갔다고 해요. 그동안 100일이다 뭐다 이런 기념일을 챙긴 적도 없어서 만난 지 1주년만큼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데이트 장소로 나타난 언니 남자친구의 행색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답니다. 고시원에서 공부하다가 방금 나온 사람처럼 후줄그레한 체육복에 그때가 여름이라 덥다고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온 거죠. 거기다 딱히 기념일이라고 선물이나 특별한 데이트 코스조차 없이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영화 보고 밥 먹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한 언니는 제게 따로 연락해 술 한잔하자고 해서 나갔더니 한참을 속상함을 토로하다 나중에는 서러움에 복받쳐 펑펑 울지 뭡니까. 어찌나 속에서 열불이 나던지 저도 모르게 언니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심하게 따졌어요. 우리 언니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긴 하냐고요. 그랬더니 원래 자기 스타일이 그렇다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받아치는데 그 다음날 언니한테 진지하게 말했죠. 그냥 헤어지라고요.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남의 연애에 참견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언니의 선택을 존중해 준 건데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루 사이에 마음이 풀렸는지 언니는 헤어지라는 제 말에 확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알고 보면 좋은 점도 많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저한테 자기 남자친구 변호를 하는 언니를 보며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바로 떠오르더군요. 지팔자 지각 꼰다는 말처럼 언니는 그 후로도 제가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권유를 해봤지만 뭐에 홀렸는지 끝까지 헤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인데 언니가 자존감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어찌 보면 평생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만 하고 살다 보니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저 누가 시키면 네 하고 따르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반대로 저는 할 말을 못하면 답답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언니만 뭐라고 하기도 그런 게 그런 언니의 희생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는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언니가 답답해 보여도 일정선을 넘어서까지 언니한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의 선택을 존중하자 마음먹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언니 남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애 기간이 길어졌고 마침내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나 봐요. 설마 결혼까지 할까 싶었던 저는 당연하게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언니 정도라면 저런 남자보다 훨씬 더 좋은 신랑감이 널렸을 텐데 그놈의 콩깍지가 뭔지 골라도 최악을 골랐구나 싶었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최근 명절에 언니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선물을 보냈는데 그건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물론 홍삼 정도면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나쁘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막상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홍삼 함량이 거의 없는 홍삼 젤리더라고요. 특정 브랜드를 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나라는 선물이잖아요. 어떻게 3만 원짜리 홍삼 젤리를 예비 장인 장모님 되실 분들에게 명절에 드릴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언니 남친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비록 편모스라에서 자랐다고는 하지만 집도 작아고 모아놓은 돈도 제법 있어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거기다 언니 남친 역시 이공계 졸업해서 취업도 괜찮은데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이건 순전히 매너나 성의 문제잖아요. 어처구니가 없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부모도 아니고 동생 된 입장에서 이 결혼은 반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결정 같은 게 하나 발견돼서 차라리 파토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가 결국은 상견례 날짜까지 잡혔습니다. 그런데 언니 남자친구에게 건네받은 주소를 보고는 정말 또 한 번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긴 갈비나 삼겹살을 파는 식당이었어요. 그런 곳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누가 상견례를 시끌벅적한 고깃집에서 하나요. 그래도 저는 고급스러운 고깃집이겠지 하는 마음에 네이버에서 검색해봤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저희 집 앞 상가에 있는 그런 평범한 고깃집하고 다를 게 없더군요. 요즘같이 정보 찾기가 편한 세상에 인터넷 조금만 둘러보면 상견례하기에 좋은 장소들이 수두룩백백인데
이 정도까지 준비성이 없는 사람인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그래도 일단 하기로 한 상견례이니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룸으로도 구분이 안 되는 고깃집 테이블에 저희 집 식구가 먼저 도착을 했고 정확히 약속 시간으로부터 30분 후에 사돈네가 오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약속 시간을 늦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의 태도가 더 짜증이 났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자리에 앉더니 곧바로 주문부터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언니의 시어머니 될 사람은 자기가 갈비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한다면서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갈비로 10인분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뭐 갈비 귀신이라나 뭐라나 아무튼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먼저 사돈에게 물어봤죠. 아이들 전세 구해주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까지 준비가 되셨냐고요. 그런데 아주 기상천외한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자기가 지금 그 돈이 주식에 물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말라며 내년에는 분명히 크게 오른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희 가족들의 표정이 상상이 되시나요? 분명 전세집을 구해준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혼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당장은 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럼 신호는 어디서 시작하냐고 소리 높여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내년에 주식에 넣은 돈 들어올 때까지 시댁에 들어와서 자기한테 살림하는 거 이것저것 배우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황당한 저희 부모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동안 사돈댁 아드님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진작에 저희한테 먼저 상의를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따지셨죠. 근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누가 안 해준다고 했냐고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도 애들이랑 같이 살면 불편하기만 하다고. 도저히 놓칠 수 없는 좋은 투자 기회를 만나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그 아줌마의 태도에 제 뚜껑이 열려버렸네요. 저는 곧바로 언니 남친에게 따지듯이 물어봤죠.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요. 그랬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고기만 굽더라고요. 대신 옆에 있는 사돈이 혀를 끌끌 차며 저한테 가정교육 어쩌고저쩌고 한 소리를 하길래 저는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저희 부모님에게 난 이 결혼 무조건 반대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어떻게 아들 결혼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냐고. 거기다 얼마나 사돈들을 우습게 봤으면 약속 장소에 늦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그렇게 큰 사고를 쳐놓고도 한마디 상의조차 안 할 수 있는 거냐 열번을 토했습니다. 거기다 무슨 일만 생기면 주둥이에 본드를 붙인 것도 아니고 절대로 먼저 나서는 법 없는 저딴 남자를 형부로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내가 인연 끊겠다며 난리를 쳤네요. 그러자 언니는 저를 말리려는 모양으로 제 손을 잡는데 그 순간에는 언니고 뭐고 눈에 안 보였습니다. 언니한테도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여기서 제일 등신이 바로 언니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디서 이딴 쓰레기들을 데리고 왔냐.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 못하는 이런 무개념 인간들과는 절대 사돈 맺는 거 반대니까 정 결혼하고 싶으면 호적 파서 혼자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고요. 당연히 언니 남친과 남친 어머니라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무례냐며 대체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토록 버르장머리가 없냐면서 저를 욕하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한참 보고 있던 언니 역시 일어나더니 저한테 고맙다고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상견례장을 떠났고 그 후로 언니 남자친구에게서 줄기차게 연락이 왔지만 언니도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는지 딱 잘라 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때 참지 않고 폭발해버린 저한테 저희 식구 모두 고마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아니었으면 질질 끌려다니가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제 글을 읽으시는 예비 신부님들은 제발 사랑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정말 좋은 사람과 제대로 된 결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